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한 증권사의 리포트예요. 제목부터가 아주 시선을 끄는데 주주가치 재고와 초고배당 전망. 네, 아주 대담한 선언처럼 들리죠. 네, 보통 리포트들이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놓는 편인데 초고배당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상당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과연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뭔지, 그리고 이런 파격적인 약속이 정말 지켜질 수 있는 건지 리포트의 논리를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그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적인 결단부터 숨겨진 자산 가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본업의 체력까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부터 들어가 보죠. 리포트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게 바로 2025년 배당 전망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당 최소 12,000원에서 14,000원. 이게 리포트 작성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 수익률이 무려 14.7%에서 17.2%라는 거거든요. 와, 17.2%? 요즘 같은 시대에 17%짜리 배당이라니 이건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 점이 바로 이 리포트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이 막대한 배당 재원이 단 하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여러 군데서 끌어모은다. 네, 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주머니를 다 열어서 마련한다는 점이죠. 리포트는 그 재원을 크게 네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네 가지나요? 첫 번째가 가장 흥미로운데요. 바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이에요. 자본준비금요?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돈 전액을 2025년 결산 배당에 사용하겠다고 못을 박았다는 점이에요. 잠시만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겼다는 게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본준비금은 법적으로 용도가 꽤 엄격하게 묶여 있어서 함부로 쓸 수 없는 일종의 비상금 통장 같은 거예요. 아, 비상금 통장? 네. 반면에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벌어서 쌓아둔 돈이라 배당이나 투자에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생활비 통장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한 일은 꽁꽁 묶어뒀던 비상금 통장을 깨서 3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생활비 통장으로 옮겨놓은 셈이죠. 배당을 위한 실탄을 미리 장전해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그냥 돈 벌면 줄게가 아니라 아예 배당을 주려고 회계장부상 돈의 성격까지 바꿔놓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시작부터 의지가 정말 대당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재원이 바로 기존 주주환원 정책의 이행이에요. 2025년 예상 당기순이익이 1,735억 원인데 이 중 50% 이상을 또 배당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와, 이것만 해도 약 870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금 통장까지 깼는데 거기에 더해서 올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절반 이상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세 번째 재원은 자산 매각 이익입니다. 최근에 가지고 있던 빌딩 일부랑 자회사인 무벡스 지분을 팔아서 735억 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 돈은 최대 100%, 즉 거의 전액을 배당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와, 정말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끌어모으는 느낌인데요? 네. 어쩌다 생긴 일회성 이익까지도 주주들과 남김없이 나누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비상금 깼죠. 올해 번 돈 절반 내놨죠. 우연히 생긴 돈까지 다 준다고 하니 2025년 배당에 정말 모든 걸 걸었다는 인상을 받게 되네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재원까지 합치면 그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이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의 3분기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리포트는 이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 배당 규모를 산정한 거예요. 아, 이 네 가지 재원을 모두 합쳤을 때 주당 최소 12,000원에서 14,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2025년의 초고 배당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1. 법적으로 묶인 돈을 풀고 2. 약속한 이익 환원을 지키고 3. 일회성 이익까지 모두 더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단순한 배당 정책 발표가 아니라 회사의 방향성을 시장에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 같은 겁니다. 네, 정말 회사의 강력한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얼마나 전력적으로 움직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3천억 원을 따로 떼놓고 번 돈의 절반을 주고 자산 판돈까지 다 준다니 2025년은 정말 역대급 배당 파티가 확실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파티는 보통 딱 하루 하고 끝나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내년은? 이게 가장 궁금할 텐데 리포트는 2026년에도 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나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리포트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예요. 2025년의 이벤트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오, 리포트는 현대홀딩스의 지배구조 이슈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고배당 정책이 2026년에도 추가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지배구조 이슈와 고배당 정책이 연결되어 있다.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어떤 돈으로 배당을 준다고 보는 건가요? 그 근거 역시 아주 구체적이에요. 가장 큰 재원은 최근 약 4,500억 원에 매각된 서울 연지동 사옥의 매각 대금입니다. 4,500억 원이요? 네. 리포트는 이 거대한 자금이 대부분 2026년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4,50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사옥까지 팔아가면서 배당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긍정적인 신호가 맞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차이죠. 관점의 차이요? 네. 예전에는 기업이 좋은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봤다면 요즘은 그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주에게 가치를 돌려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리포트의 관점은 엘리베이터 회사가 굳이 서울 중심가에 비싼 사옥을 깔고 앉아있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걸 현금화해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소유에서 활용으로 가치평가의 중심이 옮겨간 겁니다. 그런 관점이군요. 회사의 체력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산을 효율적인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연지동 사옥 말고도 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있나요? 네, 여기서부터 이 회사가 가진 숨겨진 자산 포트폴리오의 진가가 드러나요. 리포트가 추정한 자산 가치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어느 정도인데요? 서울에 있는 반야트리 호텔의 감정가가 최소 5천억 원 이상, 경기도 양평의 블롬비스타 호텔도 최소 1,2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기타 투자 자산도 최소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엘리베이터 회사가 왜 반얀트리 같은 5성급 호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게 바로 현대그룹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과거 그룹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계열사인 현대 엘리베이터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경우죠. 현재 시점에서는 엘리베이터라는 핵심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리포트는 이런 자산들을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고 언제든 주주환원을 위해 유동화할 수 있는 실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호텔 두 곳이랑 다른 투자 자산만 합쳐도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실탄을 가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또 있어요? 리포트가 특히 흥미롭게 보는 자산은 바로 용산에 있는 나진상가예요. 이 상가를 2021년에 1,004억 원에 매입했는데 최근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쵸.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그 가치가 최소 3배 이상, 그러니까 3천억 원 이상으로 뛰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1,000억 원에 산 자산이 불과 몇 년 만에 3천억 원짜리가 되었다는 분석이군요. 네. 리포트는 바로 이 낮은 상가가 2026년에 일부 유동화, 즉 매각이나 다른 형태로 현금화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자금 역시 배당 재원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정리하자면 2025년의 배당 계획이 이미 확보된 현금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행안이라면 2026년 이후의 전망은 회사가 보유한 이 막대한 비핵심 자산이라는 잠재력에 기반하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가진 자산을 팔아서 주주들에게 나눠줄 실탄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회사가 본업으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가진 걸 팔아서 잔치를 벌이는 건 아닌가? 본업인 엘리베이터 사업 자체는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본업이 흔들리면 그건 자산 매각을 통한 연명에 불과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이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결론부터 말하면 본업의 전망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2026년 실적 개선을 전망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수요 증가예요.
엘리베이터 수요가 늘어날 만한 확실한 이벤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1기 신도시 13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을 꼽고 있어요. 여기서만 총 3만 6천 가구에 가까운 물량이 나오는데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2026년부터 엘리베이터 발주가 눈에 띄게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죠. 아, 재건축 수요. 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즉 2030년까지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더해지면 엘리베이터 산업 전반에 훈풍이 불 거라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수요도 늘어날 테니 이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두 번째 근거는 뭔가요? 두 번째는 강화된 브랜드 경쟁력과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에요. 브랜드 경쟁력? 네. 리포트는 최근 서울 강남권의 대형 아파트 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48%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국내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에요. 엘리베이터는 한 번 설치하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보수와 관리가 계속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 서비스 사업이 이익률 20%를 넘는 엄청난 알짜 사업입니다. 20%요? 네, 리포트에 따르면 이 서비스 부문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이 고마진 서비스 비중이 늘어날수록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률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아,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파는 것보다 부품이나 정비 서비스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과 비슷한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 부문 마진이 높다는 건 현대 엘리베이터만의 강점은 아니지 않나요? 오티스나 티센크로프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도 똑같이 서비스 사업을 할 텐데 여기서 현대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서비스 사업을 하죠. 하지만 현대 엘리베이터의 강점은 압도적인 국내 시장 점유율에 있어요. 아, 점유율. 신규 설치 1위라는 건 미래의 서비스 매출로 이어질 잠재 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48%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건 앞으로 몇십 년간 그 아파트 단지들의 서비스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 선순환 구조네요. 네, 바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신규 판매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결국 고수익 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으로 이어진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리포트는 2026년의 구체적인 실적을 전망하고 있어요. 매출은 2조 8,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는데요. 네. 영업이익은 2,491억 원으로 무려 17%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매출은 3%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17%나 늘어난다고요? 네, 이건 정말 인상적인 수치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고마진의 서비스 부분 매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군요. 맞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체질 자체가 더 건강하고 수익성 높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점이 본업 분석의 핵심이네요.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리포트 말미에 아주 짧게 현 정부 하에서 대북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건 회사의 실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종의 테마주 성격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셨어요. 이건 현대그룹주에 전통적으로 따라붙는 일종의 기대감 혹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옵션. 네, 과거 남북 경협 시기에 현대그룹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일 때마다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곤 했거든요. 그렇죠. 리포트에서는 이걸 현재의 펀더멘털 분석에 더해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 정도로 언급한 것 같아요. 핵심 투자 논리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로또 같은 가능성도 덧붙인 거죠. 자, 오늘 한 편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기업을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저 배당 많이 준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파고들수록 회사의 재무 전략, 숨겨진 자산의 가치, 그리고 본업의 경쟁력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첫째, 2025년에 이례적으로 높은 배당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비상금 통장을 깨고 자산 판돈까지 모두 동원하는 회사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행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행 계획. 둘째, 이러한 고배당 기조가 2026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의 배경에는 연지동 사옥 매각 대금을 시작으로 반얀트리호텔, 낮은 상가 등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막대한 실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충분한 실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 모든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본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오는 고육지책이 아니라 재건축 수요 증가와 고수익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라는 튼튼한 본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강력한 투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라는 숫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한 회사의 전략과 그 전략을 뒷받침하는 자산과 본업의 가치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 기업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